네. 혹시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그 게시물 읽어 보셨나요? 실례지만. 네. 네, 한태하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함을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예. 그러면 좀 제가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제가 외우기 편할 것 같아요. 서로 친해져야 되니까. 예. 우리가 1시간 남짓하는 이 시간 동안에 서로 공감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음. 성함을 실명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학습 자료실에요. 한번 볼게요. 자,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학습 자료실에 제가 여기에 질문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택배업, 특히는 이제 주요 택배 시설에서 이제 배달 종사자들, 노무 제공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본연의 업무인 택배 배달하는 일보다 이 물품 분류하는 작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이 영상이 뭐였냐면 기자가 실제 가서 그걸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체험해 보니까 아,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또 동일한 관련된 리포팅은 이런 거죠. 쿠팡이나 SSG나 뭐 이런 데서 보니까 이제 그 물품 분류 작업을 사람이 안 한다. 바닥에 QR 코드가 있고 이제 기계들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걸 딱 보고 불과 한 1년 전에 그 말했었던 이거 화면 공유를 껐네요 또. 네, 불과 1년 전에 이 분류 작업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 있는 배달 노동자들이 중노동에 막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동화된 게 불과 1년 안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 어쨌든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자동화돼 버린다. 그죠? 그럼 안전의 측면에 있어서는 보면 안전을 논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왜냐면 사람이 없으면 그 중간에 오퍼레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면 머신러닝이 더 강화돼 버리고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에 계속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해 버린다면 지식 노동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정형화된 데이터 기반의 이런 지식 노동들은 또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손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상이 들지 않습니까? 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요걸 본 거죠. 챗 GPT 관련해서. 음.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뜬 거죠. 아, 구글도 끝났다, 이제.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구글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구글이 한창 이제 전 세계에서 뭔가 검색 시장으로 독주를 달리고 있었던 2010년도 이때쯤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3GS가 막 이제 막 들어와서 뭐 하여튼 활개쳤던 그런 순간 갤럭시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후발주자로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 순간에 구글드라는 책을 딱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MS는 끝났다. 누구에 의해서? 구글에 의해서. 근데 이제 제가 요 기사를 뜬금없이 요 구글 끝장났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이제 챗 GPT라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MS가 이제 구글에 반격을 가하는 건가? 그러면서 요새 여러분 좀 이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의 자체 검색 플랫폼인 빙이 이제 막 뜰 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외신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야, 결국 이거 물고 물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결국 산업이라고 하는 속성상 이렇게 도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했던 게 이거죠. 노동 4.0. 그래서 제가 이 게시물의 끝에 노동 4.0 백서 제가 인용했던 그 책자를 그대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제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준 게 이 독일에서 제조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시작한 인더스트리 4.0, 산업 4.0에 기반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막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한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산업 관점에서의 새로운 어떤 시대의 도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독일에서는 이 산업 4.0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그러면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달할 건데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럼 향후에 그런 로봇 기술이나 머신러닝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주류가 됐을 때 산업의 변화할 때 인간의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노동 4.0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사람들의 어떤 주지를 모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이 백서 이전에 백서라고 하는 게 결국 가이드라인이라고 본다면 녹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녹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백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녹서라는 그린북이라는 이 형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대중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요. 그래서 완성한 게 이제 노동 4.0 백서라고 하는 거고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에도 써놨지만 노동 4.0 그 서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안에 또 안전보건에 대해서 또 써놨어요. 그러면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 안전보건 관점에서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 제가 이 게시물을 올리게 된 이유는 향후 우리가 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지식을 많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왜냐면 데이터나 이런 거는요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찾아줄 거니까 왜냐면 구글이 어떤 키워드 기반의 검색을 통해서 IT계를 정복했다면 이제는 MS를 위시한 오픈 AI나 이런 빙이나 이런 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술이 된다는 거죠. 단어 위주로 물어봤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어떤 문장으로 물어보면 더 적확하게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매우 정확하게 정말 많은 자료를 단시간에 보여주는 이런 그런 시스템이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똑똑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질문이 중요하다. 뭘 물어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노동 4.0 백서 특히나 요 제가 첨부해 놓은 이런 글들을 좀 읽어보면 어떤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냐면 뭐 내용 자체가 방대하지 않아요. 이 책 자체 읽어보시면 다 해봐야 페이지 수로 따지면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잡고 읽으면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 정도로 분량이 많지 않은데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면을 볼 때 감탄하게 되는 거는요. 어떤 부분 때문에 되게 놀랍도록 감동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냐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거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 어떻게 똑똑하게 질문할 것이냐,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결과에 입각한 문제의 원인,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동일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전제에 있어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이제 본문 내용에 써놓기도 했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도, 왜냐면 이제 예, 처음에는 이제 구글이 이제 끝났네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3년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MS는 끝났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는 끝났어라고 하는 어떤 뭐 단순한 어떤 한 문장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읽었던 책도 다시 꺼내서 읽고 거기 있는 내용도 제가 이제 본문 내용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단편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중간고사나 이런 데서는 제가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지도 않을 거고, 예, 다 객관식으로 또 교환 위주에서 다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학습 방법에 있어서 바로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지향점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금요일에 못 올리고 토요일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주요 게시물을 올리면 제가 그 학우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 단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요새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여러 메시지 많이 듣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교류하시면서 메시지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저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싶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진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막연하게나마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메시지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게시물 업로드하고? 그래요? 저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예,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로드하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게요. 보시고, 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매 강의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늘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보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게시물 보시고 뭐 많은 내용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뭐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소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박하는 내용도 뭐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또 생각을 환기할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다채롭게 여러 가지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거니까, 그런 간단하게나마 문장 형식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한 단어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저도 읽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뭐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챗 GPT 이런 거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써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 그 김태식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제 챗 GPT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한 30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도구는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앞으로 무조건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슬러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이 기류, 이 조류, 이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하나의 도구로 딱 상정하고 얼마나 얘랑 친해질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조문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 조문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문체도 너무 만연체고 내용도 방대하고 또 기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원리 위주로 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도구나 이런 것들은 빨리 친해지는 게 장땡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기수 학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수 학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되세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음, 제가 4월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4월 한 중순 정도에 어디 프레스 센터에서 제가 이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발표를 좀 하거든요. 이제 주제 발표를 좀 하는데 제가 그 발표 때문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소 대책으로 내세운 게 안전보건 로드맵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또 내세우고 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그동안의 관리 감독의 기조였던 강행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자유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인 어떤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제 유도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도구로 이제 위험성 평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최근에 입법 예고돼 있는 행정 예고돼 있는 그 위험성 평가 고시를 좀 봤어요. 고시를 딱 봤는데 너무 좀 뭐랄까 좀 낯선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업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도 2017년에 개정됐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이질감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 지금 현행 규정 그러니까 제8조에서 나와 있는 규정 때문에 되게 이질감이 들었었는데 요번에 새로 바뀌는 거는 또 그게 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바뀌었나 보니까 그 설명제를 읽어봤더니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 과정 중에서 절차 중에서 위험성 추정이라고 하는 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너무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렇게 또 예,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본 절차나 이런 맥락이 왜 중요한 것인지 왜냐면 어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미국 안시 기준이거든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기준 이런 미국 안시 기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잠시만요. 위험성 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게 ISO 기준 국제 기준 중에서 이게 31,010 여기서도 그렇고 ISO 45001을 위시해서 요것도 ISO 12100 있죠? 요런 데서도 기본적인 절차로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간과하고 우리가 고시에서 응? 근거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직무에 다 집어넣고 사실상 강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 절차를 이렇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절차들로 이렇게 메워놓는 거 보고 경악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거 정말 잘못됐다. 방향이 정말 잘못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발표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 자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열차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네? 어떤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아 하겠죠? 예. 하면 뭐 예, 제가 공유하거나 뭐 예, 예, 예. 예. URL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거 볼 수 있겠 당연히 같이 예, 우리 또 문제의식을 같이 느껴야 되니까 예, 하겠습니다. 진혁이라고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예, 아까부터 계셨어요. 지원 사격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전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쇼미더머니 찍듯이 랩을 하고 있는데. 네, 하군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세요, 하구님? 진영군 하구님? 아, 네네네, 되네요. 어떻게 저기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영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말소리는 들리세요? 네, 지금 들리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 여기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에, 저는 저 혼자 얘기하는 줄 알고. 예, 진영균하고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네, 네, 저기, 네. 지원 사격 안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 지금 계신 학우님들 중에서 제가 올린 게시물을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아, 한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왜냐면, 게시물을 이렇게 작성하고 좀 하다 보니까 가급적 이런 게시물도 그,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될 만한 게시물을 좀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김수하고님은, 제 게시물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뭐, 예를 들면,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든가, 아니면, 글보다 글이 너무 많다든가 뭐 이거보다는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아니면 첨부 자료나 이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영상보다 글이랑 사진 위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상보다는 네, 글이나 사진 위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너무 좋은데, 일단 사이버 강의 요거 다 듣고 또 네. 그거까지 공부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음, 그러니까 게시물 올라온 거랑 라이브 강의 사이에 그 텀이 좀 짧아서, 네. 네, 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양이.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네네. 진영훈 하고님은 지금 올려놓은 게시물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게시물을 그냥 그냥 보고 휘발을 돼버리면 이게 이 게시물의 기준은 그냥 제 기준에서 한 건데 이거 보시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이 초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제 논지는 그거였잖아요. 기존의 어떤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류 창고라는 어떤 특정한 작업 양태에서 배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노무 제공자가 본인의 본 작업보다도 다른 작업, 물품 분류 작업에 투입되면서 이게 또 다른 리스크가 이렇게 막 생긴다. 근데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뭐 관련돼 있는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사람 투입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 근데 사람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안전은 확보가 됐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리스크 자체는 그 해당 작업장에서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산업이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향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게 노동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서술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쭉 밝혀온 건데 이거 보시면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챗GPT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지금은 여타 다른 기술과 똑같이 초반에 굉장히 흥행하고 인기를 끌었지만 뭐 이거 자체가 지금 이런 어떤 취약점이 아직도 되게 많다.
그리고 또 뭐 노동 4.0이라 이런 거는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에서 나온 개념화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하고 안 맞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시물들을 올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숙성해서 우리가 또 의견을 나누면서 질문하면서 또 질문을 받으면 저도 질문 받고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더 숙성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막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라이브 강의실이라고 하나의 어떤 소통의 장에서 그럼 요거 관련해서 한번 더 알아볼까요? 아니면 뭐 그럼 제가 요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러면서 또 그러면 논의가 더 또 이렇게 확대가 되고 전문화되고 또 관심사가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 학습 능률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매주 이렇게 별다른 주제 없이 혼자 떠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주제를 갖고 서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뭐 다른 의견 좀 있으신가요? 직접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게시물 관련해서 왜냐면 저는 어떤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럼 아니면 내가 요즘 시류에 맞춰서 안전과 관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 고시의 개정이 일어났는데 이게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개약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다른 얘기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의 생각을 좀 빌드업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는 거죠. 뭐또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학습이 일어나는 거니까. 주제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요? 네, 그러면 좀 단순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챗GPT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그리고 많은 관련된 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내용도 들어보고 또 최근에 발전하는 그런 양상들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향후에는 이제부터 질문이 되게 중요하겠다.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끌어낼 수 있는 것들 단순하게 그전에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웹 브라우저에서 웹 검색 프로그램에서 뭔가 데이터를 끌어냈을 때 그 정합성이 높은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계속적으로 발견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술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관점에서는 이 시류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챗GPT가 그러니까 이런 검색 시장에서도 새로운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인터내셔널 공간 내에서 습득하는 방법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단순하게 키워드를 쳐서 획득하는 그런 방법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당연히 달라질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정보들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보의 소위 말하는 퀄리티가 달라질 것 같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신개념의 어떤 검색 엔진에 뭔가 서술형의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질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질문이란 게 단순하게 그냥 잠깐 생각해서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오랜 시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배경 지식이 쌓이고 또 내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퍼져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앞으로
요번 학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그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원래는 개강하면서 첫 주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내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지더라고. 또 이건 인용할 것도 많아지고 막 또 나름대로 아 이거 내용 결론을 이쪽으로 아 이거 아닌데 요것도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래 의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좀 짧게 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야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저희 라이브 강의실은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올려드렸잖아요. 요 로벤스 보고서 예, 저는 이거 재본해가지고 좀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이게 분량이 전체 다 해가지고 보론 빼고요. 보론 빼고 그 부록도 10가지나 했는데 그거 다 빼고 대충 한 380페이지 막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400페이지 육박해요. 요 로벤스 보고서 관련된 내용만. 근데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서 계속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정책이 되게 후진적이고 그러니까 좀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보건 관리 감독도 잘하고 규제기관의 수준도 높고 이런 데 것들을 문물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거론되는 데가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도 1970년대 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유치해 있는 그런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보건안전청이라고 할 수 있는 HSE 이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랑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 안전보건 정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면 이 로벤스 보고서 얘기해요. 이게 안전의 원리, 안전보건의 정책적인 원리라든가 전반적인 안전보건의 역량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해서 기인해서 로벤스 경이 2년여에 걸쳐서 만든 보고서거든요. 이것을 영국 사회에서 오픈마인드로 잘 받아들였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날의 영국의 어떤 그런 수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하려는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거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던 거고 제가 그래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로맨스 보고서를 서로 한번 읽어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 라이브 강의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한 주일 지나면서 이거 관련된 내용도 다시 추려도 보고 왜냐면 제가 좀 준비도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 아까 우리 어떤 분이죠? 그 이 게시물 관련해서도 좀 지금 본연의 학습하는 것도 좀 너무 벅찬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도대로 제가 이걸 쭉 훑어보고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관련된 자료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하셨으니까 예, 그걸 저처럼 이렇게 제본을 뜨셔서 보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보셔도 되고 예, 그거는 향후에 뭐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세미나 형태로 만나서 뭐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라이브 강의실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자율성을 좀 더 부과해서 그때그때 시류에 맞는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들 갖고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게시물을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욕심이 좀 과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길어졌죠. 길어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졌죠. 네, 제가 이제 네, 이번 주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요새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실 고르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이런 그 고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라이브 강의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으신지 좀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기 김수하고님, 제가 방금 전에 로벤스 보고서가 너무 가중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세미나에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왜냐면 세미나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산안법 관련돼서 아무래도 로벤스 보고서가 좀 더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 하고. 아, 이건 산업법 뭐 내용에 입각해서 본다기보다는요. 로벤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보건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네. 좀 어렵기도 어렵죠, 좀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제 1970년도에 나왔던 보고서다 보니까 좀 뭐랄까, 우리가 역사물, 고증된 역사물을 봤을 때 현대물하고 똑같이 등지시켜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걸 보고 오늘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이제 뭐랄까 변환해서 좀 이렇게 본다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발표된 지 50년이 넘었고, 원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영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료집이다 보니까 좀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김수아님은 그렇고요. 우리 다른 학우님은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설마 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기 제가 메타버스로 한 거를 되게 후회해요. 이러면 제가 다시 줌으로 하거나. 네. 최근 일어나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야기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관련해서 최근 일어났던 네, 그것도 좋고요. 네. 네, 이승사고님, 뭐 말씀하시려 앞으로 나오신 거 아닌가요? 네. 네. 우리 진영근 학우님은 좀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그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제가 관련해 가지고. 들리십니까? 네네. 아, 예. 그, 아까 그, 음, 김수하고님처럼 뭐, 범위수 보고서 뭐, 이런 부분, 의리 정해가지고, 네. 나강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안전 문화인가 안전 심리인가요? 그거 때처럼 이게 딱 어떤 걸 정해놓고 나강을 시작한 건 아닌데, 네. 처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람들 도우면서 이제 하게 됐던 얘기가 그 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나강의 주제가 이제 보통 돼가지고 흘러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진영근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러려면 이 플랫폼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네. 이게 좀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편해서 그게 좋긴 좋은데 네. 그 뭐죠 이게 그거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이 좀 여러 사람이 좀 편하게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좀 예, 그 줌보다 더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줌은 물론 채팅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가리고 싶으면 가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질문을 하고 뭐 답변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의견이 조금 더 중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쌓여나가는 느낌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금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떠드는 느낌이에요. 계속 이게 막아 뜨는 게 막 어색하니까 계속 저도 막 뭐라고 계속 말하는 느낌이고. 예. 서성군하고님 최근에 가장 핫한 노동시간 연장.
예. 노동 시간 연장 69시간 그거 안 될 것 같죠? 지금 그거는 막 예, 그쵸.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네네. 그럼 줌으로 좀 바꿀까요? 플랫폼 어떻게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메타버스가 저는 메타버스의 장점이 좋았던 게 동영상이나 이런 거 활용할 때 줌에서는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그 같이 보기 위해서 공유하면 이게 버퍼링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퍼링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는 그런 것이 다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저는 아 메타버스를 하면 여러 가지 교보제나 이런 것들을 네네 같이 써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시대적 대세 그쵸 메타버스가 시대적 대세 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도 우리가 라이브 강의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론의 장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건데 이게 죽이 안 오니까 와야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게 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아바타라고 하는 나를 대변하는 대체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시간이 제약이 없어도 좋은 것 같아요. 초기라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는 그 이게 화상 개념의 기반이라기보다는 네. 메타버스 강의실에 설치된 자기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채팅 기반이 오히려 더 이제 막 떠드는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고 키보드로. 근데 아무래도 아강 같은 경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네.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뭐 주제에 관한 뭐 전달도 하고 관련된 내용을 뭐 영상도 보여주시고 뭐 이런 게 기본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후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보다는 오히려 줌이 그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줌은 그, 그 시간 제한 없어요. 예. 무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 자체가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고요. 근데 항상 그랬듯이 뭐 저는 그 지난 학기 교수님 라이브 강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지만 네, 주가 가면 갈수록 한 3명, 5명씩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한 중간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4명, 5명 이제 옹기종기한 분위기로 예, 예, 하면서 근데 메타버스는 그거보다는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완전 채팅 기반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될 건데 네, 지금처럼 이제 뭐 힘이 있든 없든 있으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키고 마이크 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조금 되면 좋은데 네, 아직 이제 어색해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일단 뭐 예, 이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학기 만에 바뀌니까 네. 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줌이 나은 것 같기도 한 것 음, 같아요. 음, 저 김은사고님, 예, 방황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네, 의견. 이거를 저기 메타버스로 계속 하는 게 나을지 줌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는 게 나을지. 근데 이제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영군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줌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캐릭터나 이런 게 없고 본인이 이제 비디오나 그러니까 영상 자체를 키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채팅 기반보다는 아무래도 말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줌은.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 지금 이 잽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 라이브 강의실 취지가 사실 일방적으로 내용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게 목적인데 네. 그럼 다음 학기는 저기 다음 주에는 줌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줌은 제가 저 메시지 보낼 때 주소를 보낼게요, 같이. 그럼 그것만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그 많은 학우님들이 그 마이크하고 그 카메라 좀 켜고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하고 이제 그 영상 키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걸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 또 게시물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시지 보낼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줘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 라이브 강의 때 뭐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을 직접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 됩니다. 예. 네네. 게시판이나 오늘 여러분들 그 라이브 강의실 한다고 메시지 다 받으셨죠? 네. 그 메시지에 줌 주소 해서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네. 그럼 제가 다음 주 라이브 강의실 할 때 그 메시지 보낼 때 네, 그 주소 제가 생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도록 할게요. 한번 줌도 한번 해보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다시 와서 이제 또 어색함이 사라지면 또, 또 다양한 얘기 하면 좋으니까요. 메시지 못 받으셨어요? 시민보건학우님? 혹시, 그래요? 잠깐만요. 나머지 분들은 다 받으셨죠? 네. 심우범 학우님, 드론학과 심우범 학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학과 강은혜 학우님. 강은혜 학우님도 못 받으셨어요? 네. 강은혜 학우님도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닌데? 혹시 여기 핸드폰 번호가 지정이 안 돼 있나요? 두 분? 심우범 학우님하고 강은혜 학우님.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은. 네. 네네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 라이브 강의 때는 제가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다음 주는 줌으로 한번 해보고요. 네, 뭐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것도 하나 실험이니까요. 뭐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면 좋죠, 뭐. 음. 네, 아무튼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같이 했던 거는 다시 한번 보시려면 제가 이거 유튜브로 해서 학습 자료실에 또 이것도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다시 보시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또 데이터베이스를 또 활성화시키는 게 대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자,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 이 줌 주소는 제가 생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보낼 때 오늘도 저기 메시지에 이 메타버스 주소 들어갔죠? 제가 그거 해서 그리고 드론학과의 심우범 학우님하고 국제학과의 강은혜 학우님 같은 경우는 메시지 에러 나는 거 왜 안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범 학우님하고 강은혜 학우님 두 분 빼고는 다 받으신 거죠, 메시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편한 한번 되시고 다음 주 이번 주에 제가 또 관련된 게시물 올려놓을 테니까 네?
예, 지금 아니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도 많을 텐데 그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